진짜요? 요즘요?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출근 시간대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대체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8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한 남성이 홍대 거리를 배회합니다.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뒤에요. 이 남성 왔던 길을 되돌아 급히 뛰어가죠. 무슨 일일까요? 이후 경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설마 지금 저 영상 속에서 불이 나게 뛰어가던 저 인간이 혹시 그 몹쓸 짓을 한 당사자의 장본인인가요? 최정화 기자님.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이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 인근에 굉장한 번화가입니다. 식당도 많고 술집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인데요. 네. 여기에 요즘 무인 사진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에 도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이 피해 여성이요, 이 무인 사진관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술에 취했지만 굉장히 저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경찰은 이 2시간 후인 오전 10시 30분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을 했고요. 범행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길거리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범행 장소가요? 저 무슨 한적한 교외의 무슨 시골길도 아니에요? 홍대, 서울 홍대! 번화가예요. 아무리 아침 출근길 하지만 번화가예요.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무인 사진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요. 하정은 평론가님 세상에 지금.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데 홍대 앞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간대가 오전 8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한 학생들, 회사원들이 길거리를 굉장히 많이 쏟아나올 시간대잖아요. 네. 그런 시간대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지금 자극하는 그런 사건인데 세상에. 아무래도 무인 사진관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쪽에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범행 행위를 한 다음에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세상에. 촬영하고 나서 신고하면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신분증까지 뺏어서 도주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정말 불법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여죄가 있는지 네. 지금 저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 아침에 번화가에서 저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마약을 했나 싶어서 아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네. 일단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인간 보세요. 지금 옷차림 보세요. 아침부터 보세요. 저런 옷차림으로 저곳을 배회했다는 것은 혹시 추정이긴 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 저 인간, 저 악마 같은 인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저 몹쓸 인간 혹시 저 아침부터 저 시간에 작정하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번화가에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계획적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신고하면 커뮤니티에 퍼뜨리겠다 협박하고 신분증을 빼앗아 도주한다. 우발적인 범행으로서는 생각해 내기 힘든 후속 조치들입니다.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성폭행 자체도 법정형이 높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법정형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 외에도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네. 이는 일반 협박보다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즉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그 영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여죄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그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이 악마 같은 인간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어요. 이 인간이 법원에 출두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범행 계획하고 접근하신 겁니까? 어디 건방지게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한마 죄송합니다 말도 안 하고 저렇게 호송차에 타고 있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악마 같은 인간 반드시 그 무거운 법의 처벌 받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제 그리고요 무인 사진관 운영하신 분들, 물론 무인 사진관은 그 이용하신 분들의 자발적인 이용에 물론 맡기고 운영하지만 아침 무렵, 밤이 지나고 아침 무렵에 한 번쯤 이렇게 순찰도 돌아보시고 관리 겸 그 깨끗하게 하는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전국에 계신 무인 사진관 이용하신 분들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십사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